올해 5살이던 렁친팅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1988년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아버지가 친팅을 양육하기로는 했지만 얼마 후 아버지는 재혼하기 위해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1993년 홍콩에서 태어난 친팅은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 어머니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야는 말이 없는 게냐? 애 아빠라는 놈이 애를 싸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쟤는 갓길 갈 테니 애는 와이프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저리란 때려 죽일라. 이 여자 어떻든 우리는 모르니까 지들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키우겠지. 생활력이 없는 부모는 친팅을 키우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친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더 들어간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터진 집구석에도 도대체 몇 사람이 사는 거야? 동네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답답해서 미치겠네. 친팅은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든 유년 시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새 친팅이 성장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친팅의 아버지는 친팅이 중학생이 되고서야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 애쓸 거하고 생활비는 여기 넉넉하게 넣어뒀으니까요. 잘 좀 봐주세요.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막아 세우며 야, 애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 여기서 키우게? 아버지, 미안해요. 아이고, 사정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때 어머니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 참지 못하고 그래, 참다 이 말은 해야겠다. 애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조강지 쳐버리고 세장 나가서 잘 살면 그만이냐? 고통받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어른들의 고성은 친팅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집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친팅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본인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얼마 후 친팅은 평생을 같이 해주고 본인만 사랑해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같이 지내던 친팅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야, 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덜컥 임신하면 나는 어떡하자는 건데? 누구 병신 만들 일 있어?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친팅은 남자친구에 매달려 둘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을 본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나만 이러는 거야? 애 아빠는 너라고. 아이, 지랄. 야, 솔직히 이거 누구 자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부모가 버린 자식이라며. 그에 비해 그 자식 아니야? 거기서 왜 우리 부모가 나오는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부모 욕을 하냐고. 결국 친팅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키울 자신이 없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원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환청으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장난감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쯔쯔쯔. 우리에게 맘마 먹을까? 조금만 기다려. 진팅은 한동안 임신했던 아이의 환상과 환청으로 힘들어하며 자해도 시도했습니다. 진팅은 이 사건으로 2번 다시는 남자를 믿거나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화이창 해운회사에서 격리로 취직하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건의 충격으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 한참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터라 진팅의 몸은 상당한 뚱뚱한 체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03년 한참 인터넷 채팅이 유행이던 시절 진팅은 인터넷 채팅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26세 주원채였습니다. 진팅은 채팅하면서 본인 마음을 이해해주고 끝없이 사랑해줄 것 같은 그 남성에게 반해버렸습니다. 2번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는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 사람은 화두빌딩 16층의 조그만 원룸을 임대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얼마 후 자기야, 뱃속에 애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 정말 신기하네. 이제 우리 아이가 생겼으니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러나 2 달 후 진팅은 자연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임신 소식을 듣고 손주 볼 생각에 너무 기뻤던 주원의 어머니는 유산 소식을 듣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시름에 빠져있던 주원의 어머니는 진팅이 유산한 이유를 알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게임에 미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게임만 했다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진팅은 다시 임신해보려 한의원과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며 노력해보았습니다. 진팅은 임신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과는 달리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진팅의 해운회사 동료 여직원이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가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항상 행동에 조심했습니다. 진팅도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던 터라 항상 조심했습니다. 동료 여직원 그녀의 책상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너편 책상에 있던 진팅은 그녀에게 다가와 임신하셨나 봐요? 힘들게 가졌어요. 저도 임신 4개월 됐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잘 먹어야 해요. 태아를 위해서 먹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살찐다고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임신 몇 개월이세요? 이제 4개월이에요. 진팅은 직장 동료에게 임신했을 때의 본인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진팅은 출산을 앞둔 엄마라는 카페에 회원 가입했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산모들과 친해지려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후 진팅은 산부인과에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복통을 호소하며 산부인과를 찾아간 진팅은
또다시 유산했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진팅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뱃속의 아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유지하기 위해 수건과 복대를 차고 배를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본인의 출산을 설명하며 이거 좀 봐. 이번에 새로 찍은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이야.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육아 신청하러 왔어. 너무 푸근해.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뚱뚱한 배가 나온 몸을 보고 주위 사람들도 그녀의 말만 듣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휴가서를 제출한 후 계획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제왕절개하는 방법과 마취하는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실제 산모를 유인해 그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만 하면 모든 약품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슬슬 출산 앞둔 산모나 알아볼까? 9월 12일 오후 4시 41분 진팅은 맘카페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유아용품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요. 중복해서 구매한 상품이 너무 많아 나눔하고 싶어요. 9월 13일 오전 11시 글이 올라오자마자 공짜로 고가의 유아용품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4명의 산모에게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4명 중 1명은 여아를 임신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고 2명은 출산을 앞두지 않고 임신만 했다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명이 아들 출산을 앞두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틀 뒤에 출산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드리려는 상품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고가의 상품을 공짜로 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2008년 9월 16일 산모는 유아용품을 받기 위해 진팅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얼마 앞둔 아들 이야기로 두 사람은 한참 즐거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산모는 감사하다며 유아용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배가 아파요? 애가 나오려나 봐요. 잠깐 가지 말고 저하고 같이 있어주세요. 산모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 두 손에 쥐었던 물건을 내려놓고 진팅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침대에 좀 눕혀주세요. 산모는 그녀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진팅은 침대 모서리에 한숨 돌리고 있던 산모를 준비해둔 전선줄로 뒤에서 목졸랐습니다. 산모가 의식을 잃자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준비해둔 수술용 칼과 마취제를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아이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가 했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피바다가 된 부엌과 안방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후 구급차가
산모와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임산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은 처음 보는 사건이라며 법의학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조사 결과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